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4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속보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반 전부터 당시 미호강 제방 근처에 있던 공사 관계자가 오송 주민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다. 궁평 지하차도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2차례나 112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고 결국 참사는 막지 못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7시 4분, 충북경찰청 112에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 오송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공사 현장 감리단장의 신고였습니다. 감리단장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54분 뒤 또다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궁평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를 해달라는 구체적 요구였습니다. 단장님이 물질도 연락했었고 전체에 신고하고 자기가 주차 내고 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경찰이 참사 현장 대신 출동했다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입니다. 신고자는 거듭해서 미호천교 인근에서 강물이 범람하려 한다고 경고했지만 정작 이곳은 미호천교로부터 3km 떨어진 곳입니다. 출동했어야 할 곳은 강과 300m 거리의 궁평 2 지하차도로 궁평 1 지하차도와 직선거리로 830m, 차로 3분 거리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첫 신고 2시간 만인 9시 1분,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긴 지 2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자가 감리단장인 줄 몰랐고 신고받을 때 1차도인지 2차도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그때 궁평 1 교차로에 한 명이 있고 거기서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순찰차는 그때 이제 신고 때문에 현장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또 침수 중인 오전 8시 37분, 소방에서 공동 대응을 4차례나 요청했는데도 현장에 도착하는데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갇혔다는 그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보냈고 공동이 38분에 두 건 있었어요. 경찰한테 통보를 또 했어요. 충북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747번 급행버스는 원래 다니던 노선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그 의회의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데 당시 청주시가 버스 회사들에게 이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우회길을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 안내가 이루어진 건 도로가 이미 물에 잠긴 뒤였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홍수경보가 내려진 미호천교는 새벽 5시 23분부터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KTX 오송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막혔습니다. 버스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회차하자 승객 항의가 쏟아졌고 일부 버스들은 우회해서 오송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 중에는 747번 급행버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래 노선이 아닌 10km를 돌아 미호천교 대신 옥산교를 건너 지하차도로 향했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주시 대중교통과와 버스 회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오송역으로 가는 우회 노선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막힌 미호천교 대신 옥산교를 통해 오송에 진입하라고 안내했고 궁평이 지하차도를 거치는 노선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747번 버스가 우회했던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오전 8시 49분.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지 10분이 지난 시간에 그 길로 가라고 안내한 겁니다. 청주시는 이때까지도 미호 강둑이 터진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궁평이 지하차도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우회 노선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일 안전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기사분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저희들도 생각을 했겠어요. 알고 보니 버스 우회 노선을 안내했던 게 청주시 대중교통과였는데 정작 재난 정보를 전달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통제되고 있다는 거를 어디 도로관리사업소나 어디서 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희 일반시와 똑같이 재난 심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와 버스 회사는 사고가 난 지 거의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반쯤에서야 저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버스 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행복청이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기존 제방을 허물었다가 장마철이 임박해 다시 쌓은 건데요. 이 공사를 허가한 건 하천 관리를 맡은 환경부였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불렀던 미호강 제방입니다.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더 높은 기존 자연 제방을 헐고 지난달 29일부터 임시 제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방보다 1.6m 낮았는데 장마가 시작되고 나흘 뒤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사 당일 홍수 직전에도 굴착기 한 대와 인부 6명이 제방 보수 공사를 했지만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방 부실을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 제방을 헐고 나니까 제방에 뭔 힘이 있겠어요. 급하게 막은 제방이 그냥 터지는 거지. 그렇다면 공사는 누가 허가를 내고 감독한 걸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발주로 지난 2018년 시작된 공사는 하천 점용, 즉 하천 공사 허가를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3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임시 제방을 세울 때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정식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국각이 세워졌는데 제방을 원상복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면이랑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당연히. 이곳은 하천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강청은 지난 5월 임시제방 건설에 대해 공문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회신했다며 관리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제방과 동일한 재료, 규격에 맞춰 설계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설령 공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복청은 100년 주기 홍수빈도 예측보다 1m 높게 임시제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허가기관인 금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한 달 전 행복청장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실태 등을 점검한 사실과 관련해 행복청은 당시에는 우기 전이어서 공사의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참사가 인재였음을 드러내는 정황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참사 발생 몇 시간 전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인 지하차도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만큼 첫 번째 중대 시민재해 사례가 될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15분,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를 최고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때까지 6시간 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2시간 뒤 금강 홍수통제소는 인근 미호천교 부근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고 실제 강수위도 범람 직전인 9.2m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비상이었습니다. 관할 흥덕구청의 요청을 받은 청주시는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고 충북도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에서 들어온 제방 유실 우려 신고도 충북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로 홍수 경보를 통보받은 충북도 역시 지하차도 상황을 CCTV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일단 침수 전후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대응이 미흡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 의혹이 제기된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실태 등에도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직무유기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려면 이번 참사가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궁평 2 지하차도의 경우 관리상 결함이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2시간 전에 이미 기준 수위를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재난 관련 매뉴얼에 의해서 사고 지역을 통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리상 결함으로 지난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등이 중대 시민재해로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이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된 뒤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고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현장에 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윤재 기자, 오늘 현장 감식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됐다고요? 네, 이곳 궁평 2 지하차도에는 잠시 비가 멈춘 상황입니다. 충청도에는 오늘부터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비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축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충북경찰청은 장마가 좀 잦아든 이후에 합동 감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진흙과 빗물이 없어야 하는데 비가 또 오기 시작해서 지하차도 중앙부에 다시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배수 펌프와 준설기 등을 동원해 지하차도 내 빗물과 진흙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과학수사팀은 지하차도에 남아있는 유류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사고 당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정황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있을지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침수의 직접적 원인인 미호강 제방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 감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현장 감식을 통해 사건 당시 배수시설을 비롯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살펴 책임자와 담당자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 여부 등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궁평 2 지하차도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